왜 이렇게 고집이 세질까? 노년의 심리와 관계. 사람은 누구나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 없다. 말듦은 우리의 신체와 마음, 그리고 인간관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다. 가끔은 젊었을 때 친했던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꺼려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점점 고집이 강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화하기 힘들어졌을까? 어쩌면 저렇게 고집이 세질 수 있을까? 라고 의아해하지만 정작 본인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듯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고 대화가 어려워지며 고집이 강해지는 원인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변화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축소다. 태제, 자녀의 독립, 친구나 배우자의 사망, 혹은 거주지 이전 등의 사건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존의 관계망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기 쉽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언급했던 생산성대 침체의 시기 이후로 많은 노인은 사회적 활동의 소멸을 경험한다. 자이든 타이든 일상에서 매일 맞닥뜨리던 동료나 지인이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동력과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안정된 관계를 선호하게 되지만 그 안정성이 한편으로는 고립을 유발하기도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심리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화로 인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 낯선 환경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온다.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외부와 단절되는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에 관해 장자크 루소는 인간은 자연적으로 자유롭고 관계를 맺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고독을 갈망하는 양면성을 지닌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그 고독을 점점 더 편안하게 여기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교류가 줄어듦에 따른 외로움을 느낀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을 완화하려면 자발적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자체가 힘들어지니 더욱 움츠러드는 상태가 된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인 증거이기도 하다. 이미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획득한 성공과 실패의 기억, 확신과 신념이 한데 어우러져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게 만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인간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지만 그 지혜는 때론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하는 벽이 되기도 한다고 썼다. 새롭고 낯선 것에 도전하기보다 익숙한 환경과 사고방식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강화된다. 변화는 곧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는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자기 확신이 커져 타인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취하거나 거부감을 갖는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관리하는 에너지가 감소하기 쉽다.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일조차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회피하는 쪽을 택한다. 결국 이는 고집과 경직된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셰익스피어는 한여름밤의 꿈에서 경험은 풍요를 주지만 그 풍요 속에는 때때로 도구마가 자리 잡는다고 표현했다. 즉, 풍부한 경험이 창의적 통찰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믿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폐쇄성을 강화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귀가 예전만 못하게 들릴 때 대화는 자연스레 어려워진다. 뭐라고요? 라는 말을 반복해야 하거나 상대방의 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소통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불편이 커진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의사소통 방식이 여전히 흔한데 상대방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말하거나 작게 중얼거리듯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모임이나 행사를 찾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요구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출이 줄고 집안에서 활동 범위가 한정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때 나가기 싫다는 심리가 굳이 내 의견을 바꿀 필요가 있나? 라는 태도와 결합되면서 더 깊은 고립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결국 배신한다라는 생각이나 한때 친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반복 학습되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시어도와 루비는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다시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 경험에서 오는 인간관계 상처는 미처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남기 쉽고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다시는 관계로 인해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굳어지면서 문을 더욱 닫아버린다. 이처럼 갈등이나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그 부정적 감정이 재생산되고 이는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회피하는 편이 낫다는 태도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고단해지므로 관계 맺기를 기피하여 갈등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기도 한다. 이는 단편적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외로움의 굴레에 빠지기 쉬운 선택이다. 청년 세대의 빠른 언어와 문화 트렌드는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다면 상대편에서도 요즘 어르신들은 으로 맞받아치며 서로의 차이에 관해 공감하기보다는 비판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호 간의 부정적 인식은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전에 막아버린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정신세계는 자기 동세대의 언어와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세대의 상징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마음의 여유와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여유와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함께 어울리던 사람이 줄어드는 데다 새로운 문화나 언어를 익히려면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고정된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보호 기제다. 무언가 신념과 다르거나 세상 흐름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난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바꾸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대응해버리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받아들이는 여지를 좁히고 결과적으로 대화와 교류의 폭을 제한한다. 노화 과정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자기 보호 기제로서의 고집은 본인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반면 사회적 연결과 친밀감을 줄이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와 고집은 반드시 나쁜 것인가? 모든 노인이 똑같은 궤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더욱 풍부한 인간관계를 맺고 놀라운 심리적 유연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막스 피카르트는 시간이 인간을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시간 속에서 자신을 무한히 확장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자신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작은 모임이나 취미 활동부터 시작해보는 시기다. 어휘나 속도가 달라도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면 대화는 이어질 수 있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법을 연습하면 대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노화에 따른 경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무언가 새롭게 배우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유지하면 심리적 유연성을 키울 수 있다. 인문학 강좌나 온라인 강의, 독서 모임 등에 참여해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들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단, 그 변화를 시도하는 에너지와 동기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꾸준한 자기 점검과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깊은 외로움과 단절의 늪으로 빠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시간은 지혜와 편견 둘 다를 키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능력이 줄어드는 과정이 아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훨씬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 지혜가 때로는 편견과 고집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키케로는 노년에 대하여에서 노년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각자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즉, 세월의 흐름 자체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을 열지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뜻이다.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제약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그것이 곧 불행이나 단절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씩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취미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과 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노년은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풍요로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늙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기에 늙어간다는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굳게 닫힌 태도 대신 유연성과 호기심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나이 듦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만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고집 역시 때로는 자기 확신과 정체성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고집에 갇혀버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는 말아야 한다.
삶은 타인과의 관계와 대화를 통해 더욱 빛나며 진정한 행복과 지혜는 개방적인 태도에서 싹트기 때문이다.